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는 이전에 소개되었던 적이 있는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웹사이트를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미 소개된 바와 같이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에서는 ASP, ASP.NET, PHP, 그리고 Node.js까지 모두 지원하고 형상 관리 방법으로는 FTP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한 Git나 비주얼 스튜디오와 연계되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디플로이할 수가 있고 운영체제에 종속적이지 않게 사이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점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께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빌딩 블록들을 함께 사용해서 개발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빌딩 블록을 다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빌딩 블록을 다루어 보시거나 실제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윈도우즈 애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근접하도록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우선 가상 컴퓨터는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 소개된 바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가상화 하드웨어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윈도우즈 애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중에서 OS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능은 실제로 웹사이트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만을 커버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줄임으로써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운영하시려는 웹사이트나 웹 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웹사이트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빌딩 블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장애나 어려움 없이 인프라의 규모를 쉽게 확장하고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딩 테크놀로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ASP나 ASP.NET은 물론 PHP 그리고 Node.js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즈이거나 리눅스 혹은 맥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코딩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정해야 될 것이 생겼을 때 어렵지 않게 배포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기능도 풍부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그리고 신청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애저 홈페이지에서 우선 계정을 만드신 다음 현재는 프리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ccount.windowsazure.com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신청할 때 사용하였던 라이브 아이디, MS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처음 메뉴에서 프리뷰 피처스 혹은 미리 보기 기능이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웹사이트를 비롯해서 버추얼 머신, 버추얼 네트워크, 미디어 서비스까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활성화가 되면 이와 같이 활성화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매니지먼트 포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곧바로 매니지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manage.windowsazure.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패널이 대분류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시범적으로 하나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웹사이트를 한번 더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웹사이트를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호스팅할 수 있는 공간만 프로비저닝을 받기 위해서 퀵크리에이트를 클릭해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해서 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Create with Database를 클릭해서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그리고 구체적인 설정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MySQL의 경우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윈도우즈 애저 위에 호스팅되는 클리어DB의 MySQL 서비스들이 모든 권역에 걸쳐서 호스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경우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동아시아권까지 아마 서비스 리전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여러분께서 서비스하려는 웹사이트의 수요에 가장 가깝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대신 고르셔야 하고요. 그리고 클리어DB의 서비스에 동의한다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마침 버튼을 눌러서 DB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클리어DB의 1GB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시다면 www.cleardb.com으로 이동하셔서 클리어DB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펙에 해당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곳에서 신청해서 연결 문자열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는 클리어DB의 데이터베이스는 윈도우즈 애저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와 일치시켜서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속도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의 경우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링크드 리소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웹사이트 디테일로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 링크드 리소스의 MySQL 혹은 여러분이 SQL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한 것이 여기에 연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실제 웹사이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나서 리퀘스트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처음에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사용량에 대한 통계와 그리고 사용 가능한 리미티드 쿼터에 대해서 모든 언급이 나타나고 오른쪽 편에 있는 퀵글랜스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들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규어 탭에서는 사용하려는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세한 설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는 버전과 PHP의 버전, 그리고 사이트 이름이나 로깅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연결 문자열 또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작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웹.config 파일의 일부 핵심적인 기능들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IIS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웹.config의 파일 내용도 유효하지만 이곳의 설정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이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케일 탭인데 스케일 탭에서
공유 모드와 예약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모드 인스턴스와 예약 모드 인스턴스의 레벨, 개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드 리소스에서는 여러분이 연결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자산을 이곳에 추가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액션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연결되는 리소스를 관리하거나 웹사이트를 보거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혹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웹사이트를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든 작업은 비동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동기 요청에 대해서 송신이 되고 나면 이곳에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코드 조각들 혹은 웹사이트를 실제로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몇 가지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PHP 코드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PHP에서는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오는 문자열 변수를 표준 페이지 출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만들었고, 간단한 ASP 코드를 만들어서 이곳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ASP.NET에서는 기존의 ASP.NET 웹페이지 대신에 레이저뷰를 사용해서 최신 기술의 레이저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내용도 같이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간단한 웹사이트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jQuery를 이용해서 간단한 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핸들러를 동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FTP로 업로드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P에 접속하실 때에는 대시보드에서 사전에 Reset Deployment Credential이라고 하는 링크를 통해서 암호를 한번 재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TP 접속 정보와 함께 아이디를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하고 있는 이런 디플로이먼트 유저 네임을 정확히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하고 나면은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와 함께 사이트 폴더 안에 www.root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곳엔 처음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올리려고 했던 파일들을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모두 업로드가 되었으면 실제로 웹사이트에 파일이 잘 나타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test.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제가 라디오 버튼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핸들러가 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ASP에서 제 이름과 나이를 넣고 보내기를 누르면 ASP에서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와서 이번엔 PHP로 핸들러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주소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PHP 핸들러가 실행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ASP.NET 핸들러를 클릭해서 레이저 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깨졌는데요. 우선은 레이저 뷰에서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는 시간 관계상 Node.js까지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Node.js의 경우에는 Git을 통해서 전체적인 웹사이트의 흐름을 다시 설계를 하도록 여러 가지
웹 프레임워크 엔진과 연계해서 복잡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여러분의 실수로 혹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서버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깅 기능을 활용하시면 문제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 인스턴스의 수나 예약 인스턴스의 수를 지정해서 웹사이트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애저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어 탭으로 이동해서 설정에 기록하려고 하는 항목들을 몇 가지 변경합니다. 웹서버의 로그와 자세한 에러 메시지, 그리고 실패한 요청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변경에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로깅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로깅 설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서버 주소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파일이 있는데요. 이 주소에서 없는 파일을 임의로 한번 요청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없다고 404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로그 기록을 켜놓았기 때문에 디테일드 에러스라고 하는 로그 파일스 폴더 밑에 있는 디렉터리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웹서버의 오류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이 정보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쉽게 찾아서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오류의 경우에도 쉽게 문제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서버 오류를 재현하기 위해서 ASP.NET의 일부러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문법에서는 프로퍼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괄호를 다른 모양으로 써야 하는데 일반 괄호로 문법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저장하고 그리고 정확한 내용 재현을 위해서 제가 앞서 올렸던 웹config 파일의 내용을 커스텀 에러 모드를 켜는 것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P 페이지에도 한 가지 오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 오류에는 임의로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이름을 호출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웹사이트 루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모두 업로드하였고 이제 실제로 요청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이름을 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TP 500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 로그 파일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오류 메시지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버에서 열어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ASP 모듈의 내용이 나타나고 이 파일을 문법적으로 수정해서 문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SP.NET의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스텀 에러를 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요. 역시 8번째 오류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페이지의 정확한 경로가 열거가 되고 이 파일에서 문제를 찾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단넷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에러 트레이스 로그를 찍기 위해서 방금 제가 수정했었던 웹.config 파일을 다시 오프나 혹은 리모트 온리로 바꾸어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를 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웹사이트의 처리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웹사이트를 위해서 일하는 인스턴스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든 설정을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스케일 탭으로 이동한 다음 쉐어드 인스턴스와 리저브드 인스턴스, 즉 공유 인스턴스와 예약 인스턴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쉐어 인스턴스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3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쉐어 인스턴스로 소화가 슬슬 어려워진다, 더 많은 처리량을 필요로 한다면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바꾼 다음 웹사이트에 대해서 비용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출 한도를 제거한다에 승인하시고 인스턴스 등급을 결정하신 다음 인스턴스 수를 최소 하나에서 필요한 만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의 개수는 여러분의 신청하신 서브스크립션의 타입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리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인스턴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쉐어드 인스턴스 2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설정이 자동으로 스케일링업 됩니다. 쉐어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미리 할당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비저닝이 끝납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데모들을 이용해서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약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규모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답안이 이미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에서는 공유 모드와 예약 모드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처음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드시게 되면 공유 모드로 하나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공유되는 인스턴스는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웹팜에서 여러 대의 미리 할당되어 있는 가상 버추얼 머신 서버를 이용해서 그 중에 하나의 인스턴스에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좀 더 많은 처리량을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설정해서 공유 인스턴스의 숫자를 늘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조금 더 강력한 성능이 필요로 한다면 예약된 인스턴스, 즉 웹사이트 하나를 온전히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에서 호스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약된 인스턴스는 방금 그림상으로 보여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버추얼 머신에 하나의 웹사이트를 온전히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해서 웹사이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예약된 인스턴스의 사이즈나 스케일러빌리티를 자동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 조금 더 적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된 인스턴스도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배치해서 로드 밸런서 위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웹사이트 프로비저닝 방법 중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웹갤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웹갤러리에는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유수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애저가 웹갤러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만 싱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까지 싱크할 수 있도록 로컬과 리모트 환경의 차이점을 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웹사이트